서울대 의대 이 학생 합격할 수 있을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가상의 학생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만든 이 학생의 학생부가 서울대 의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반고 학생으로 할 거예요. 320명 인원인 학교의 학생이고요. 학생들 평균 점수는 65점 정도 나오는 학교입니다. 표준 편차는 20 정도 나오는 학교죠. 아주 일반적인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죠. 이 학생 이수 과목을 볼까요? 국어 과목에서는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수학, 수원, 수투, 기하, 미적, 확통까지 들었어요. 6개 과목을 들었죠. 영어에서는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 1까지 들었어요. 근데 과학을 보면 공통과학, 과탄 실험 들었고 물화 생지 1 들었고요. 투 과목은 물화생 2를 있었고 화학 실험, 물리 실험 과목 들었습니다. 사회는 공통사회 당연히 들었고요. 사회문화 하나 들었고 여행지리를 들었네요. 기타 과목이라고 볼게요. 기타 과목에서는 이 학생이 심리학 과목을 들었습니다. 정보 과목 들었고요.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들은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학생 올 1등급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학생 올 1등급 아닙니다. 2등급 과목도 일부 있어요. 중국어 과목이 2등급이 나왔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인데 올 1등급이 아니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의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등급이 아닙니다. 등급보다는 원점수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원점수는 얼마나 100점에 가까운 과목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학생 중국어 2등급이었지만 원점수가 9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1등급으로 치환해서 볼만한 점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과목 이수 부분. 수학도 수원, 수투를 당연히 들었고요. 확통, 기하, 미적분까지 모두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은 물화생을 1, 2까지 모두 이수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물리 실험, 화학 실험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학 과목에서는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요 5개 과목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과학 과목에서도 물화생까지는 1, 2를 모두 들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수원, 수투, 확통, 기하, 미적분 이 5개와 물화생지원 이 4개의 과목 합쳐서 9개 과목은 그냥 필수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편해요.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사실 서울대 의대 합격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이 학생이 들었던 과목들 중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들었거든요. 고교에서 개설했다는 것 자체가 메이저 의대를 보내본 경험이 있다라는 그런 증빙으로 보여지거든요. 요즘 의대는요, 공부만 잘한다고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메이저 의대를 가려면요,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다가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중보건도 하나의 축으로 판명될 수 있어요. 뭐 심리학이나 공중보건 이런 과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이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메이저 의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의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각 의과대학별로 교육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 목표를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서울대 의대 교육 목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학자가 기본 역량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학과 자연과학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의과학자 양성이 목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구, 융합, 의학, 자연과학공학.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서울대 의대의 인재상은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바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탐구를 했느냐, 요게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질문과 탐구입니다. 수업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죠. 요것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바로 서울대 의대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원 세특 하나 더 살펴볼게요. 물리 필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메이저 의대를 간다고 하면은 물리는 필수가 맞습니다. 왜 물리가 필수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물리학에서 배우는 개념 중 하나가 자기장이에요. 의학과 연결하면 여기는 MRI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학생이 관심사는 뭐라고 볼 수 있죠? 이 자기장을 통해서 어떻게, 왜 몸속을 촬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죠. 한 가지 더 볼까요? 탄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성력을 의학적 개념과 연결시킨다면 혈관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요. 학생은 혈관에 탄성이 떨어지면 심혈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에서는 초음파와 연계되는 개념이거든요. 학생은 혈액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즉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을요, 자연스럽게 인체나 질병이나 의료 기술로 연결하거나 설명하면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와도 부합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 물리학이 참 많습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의학적 소재를 억지로 물리학에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의학적 개념으로 확장시켰고 여기에 대한 개념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학업 역량을 드높일 수 있는 과목이 물리이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물리는 필수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메이저 의대나 수도권 의대를 가고자 해도 물리학은 필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 물리학은 필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원자들 대부분이 물리학을 이수하는 것도 있지만 물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요즘은 의사만 양성하기보다는 자연과학적 법칙을 접목시킨 의공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물리는 그런 목표와 딱 부합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필수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리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학생도 1, 2, 3학년 때 동아리명이 똑같아요. 과학탐구 동아리예요. 동아리명은 어렵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쉬운 걸로 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1학년 때 이 학생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생기부만 읽어보면 다소 산발적이라고 느껴져요. 관심사가 정말 많거든요. 감염병에도 관심이 있다가 백혈구 수치에도 관심이 있다가 바이러스 같은 개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정확하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느낄 수가 없어요. 대신 이 여러 가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탐구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1학년은 아직 진로가 명확한 단계가 아니고 본인 성향도 탐색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넓게 경험하고 궁금증을 확장해라 라는 겁니다. 1학년 때 동아리를 너무 집약적으로 함축해버리면요, 2학년 올라가서 진로가 바뀌게 되는 경우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 1학년 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집중하는 탐구력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린 새로운 개념이나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스스로 찾아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태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2학년 때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동아리였는데요. 여기서 학생은 운동 후에 심박수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통해서 계단 걷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실험을 설계했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사람마다 회복력이 다르다. 의대평가자라면 학생이 단순 심장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이를 통제하고자 했던 그런 학생의 노력 부분을 더 좋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동아리를 했는데요. 엑스레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폐와 그렇지 않은 폐에 대해서 영상 차이를 탐구하면서 이런 탐구를 하죠. 의료 AI에서는 정확도가 높은 것과 실제 환자를 놓치지 않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요.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인공지능 영상 판독이 보조 장치는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는 의료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거든요. 보통의 학생이라면 의료 AI가 할 수 있는 역할적인 관점에서 끝나겠지만 이 학생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그런 의학적 관점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요약하자면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넓게 탐구했던 역량이 보여지고요. 2학년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나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심화 탐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이 만든 결과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죠. 1학년 때는 왜에 대해서 묻고 2학년 때는 영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탐구했고요. 3학년 때는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죠. 전공의 관심사가 일관적이진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했던 동아리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탐구하고 관찰하고 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진로 활동을 볼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진로 독서 활동을 했어요. 이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진로 활동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연사초청 강연이 있고 학생 자유 활동이 있고요. 진로 독서가 있는데 진로 독서가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가 좋은 거는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진로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주도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 학업적인 부분을 같이 드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사초청 좋아요. 근데 연사초청이 주도적인 부분을 드러내냐? 그건 아니잖아요. 학생 자유탐구 부분이 학업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학생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진로 독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면서 본인의 진로와 주도성과 학업적인 부분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다행히 이 학교는 진로 독서 활동을 1, 2, 3학년 때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조성해줘서 학생이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학생을 분석했는데 결론, 이 학생 서울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합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종합전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지균이 있고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지역 균형에서도 물론 합격할 수 있지만요. 평가 요소가 다르진 않습니다. 지균은 거의 대부분 일반고에서 합격자가 나오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가 합격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과학고도 많이 나오고 자사고도 나오고 일반고도 많이 나오는데
최상위 포지션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은 일반고나 영재학교나 특목 자사 학생들이나 학업 역량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각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의대에서 필요한 암기나 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기초 학업 역량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의 태도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적인 부분들을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탐구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사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학교를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의과대학은 특정 유형 고등학교는 안 돼, 이 의과대학은 돼, 안 돼, 돼, 종합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반고는 서울대 직윤 아니면 안 돼, 교과전형 아니면 안 돼, 여기는 영재학교만 선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사실이 아니에요. 의대에서 이 학생들이 학부 과정을 성실히 맞춰서 의사로 길러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출신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가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데 영향력을 줄까? 어차피 학업 역량은 검증되고 완성된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영재학교라서 선발하고 일반고라서 선발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도 평가 요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얼마나 내가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개념들을 스스로 결론 내릴 수 있는지, 이런 주체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